예, 여러분은 지금 인천튜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인천튜브와 앞으로도 계속하시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약간씩 바뀌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형태가 라이브에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영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다가가기 좀 쉽게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좀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유 작가님과 함께 요번에 어떤 내용으로 또 이제 고민을 주셨는지, 고민 상담소에 어떤 내용을 할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직장인 남성입니다. 요즘 TV의 뉴스를 보면 매번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연예인 학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잘 나가는 학교 일진들에게 땅 셔틀과 돈을 뺏기는 학폭의 피해자였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사를 가서 지역의 다른 고등학교를 진학하여 학폭 피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의 피해자들의 마음을 매우 잘 아는데 최근 TV에서 학폭의 가해자들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활동하는 모습들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더욱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들을 하는데 이번 부류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유유님과 주한님은 이런 학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가해자들은 대체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요? 속 시원한 사이다 고민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은 심각할 수도 있는 사연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누가 말하지 참교육 같은 느낌도 하고 요즘 핫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연인 것 같은데 유 작가님은 이 사연 보면서 어땠어요? 이것도 사실 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고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역시 또 그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저만 해도 그렇게 학폭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이야기 들었을 때는 학교 못 다니겠다 그런 느낌은 이제 들죠. 요즘 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저희 때랑은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때는 그 학폭일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저희 때문에 예를 들면 날라리라고 했다고 하면 그때도 주한님도 그렇게 표현했나요? 일진보다 일진이라고는 안 그랬고 저희도 날라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 날라리 블랙리스트 근데 저희 때는 그렇게 오히려 그 날라리 친구들이 더 착했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했는데 또 애들이 되게 착했거든요. 그리고 저 때는 그런 친구들이 인기가 또 많은 애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특히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는데 그 여자애들 중에서도 약간 보이시하면서 약간 그런 애들이 인기가 또 많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요즘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구나. 학폭도 저희 때는 정말 그런 걸 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세요? 주한님 나이 때에도 그렇게 학폭이 심하진 않지 않으셨어요? 저희 때 그러니까 분명히 학폭이 그러니까 학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같은 그런 위원회도 없었고 돈 뺏고 때리고 이러는 건 분명히 있기는 있었어요. 저희도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진화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가 안 봐서 또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노는 친구들, 흔히 말하는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이제 노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주로 뒷좌석에 앉고 자기네들끼리 있어요. 그래갖고
공부하고 이제 그냥 생활하는 애들이 안 건드리란 걔네들도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서로 타치를 안 하는 어떤 신사협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고 얘네들이 더군다나 빨리빨리 가고 그렇죠. 아예 안 오는 애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요즘 이제 그 드라마 때문에 그 케이블 드라마 때문에 이제 더 부각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느낌도 드는 게 그 고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전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폭력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드라마를 봄으로써 사실 아 저게 저렇게 써도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공포감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용을 해. 너 고데기로 맞아볼래? 뭐 이게 쓴다 뭐 이러면은 그 서로 그 공유됐던 것 때문에 공포감을 더 주는 것 같은 맞아. 방법을 더 가르쳐 주는 것 같은 미디어의 안 좋은 영향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전 좀 그 요즘 나오는 이런 학폭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건 이제 하도 이미 알고 있고 많이 알잖아요. 그리고 나와 있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서 그리고 전에 우리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 이수근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가 거기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유명해지지만 말라고 그 순간에 자기가 이런다. 그 말이 제일 맞는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전 좀 이걸 좀 다르게 바라보는 측면도 있기는 있어요. 그 방송계 쪽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들이 그 흔히 말하는 이렇게 나대고 막 이제 이런 그 학폭을 당하는 친구들 말고 가해하는 가해 학생들 경우 학교에 적응 못하는 경우하고 끼가 너무 많아서 적응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튀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이제 그 친구들 그렇게 튀는 사람들은 또 그 폭력 쓰는 그쪽 서클 애들은 데리고 이제 영입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선생님한테도 적응 안 되고 모두 안 되고 이제 안 돼서 약간 그 휩쓸리듯이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있는데 이게 또 정신 차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개과천선해서 진짜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잘 이끌어주자고 우리가 하는 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라던가 이런 거는 그 친구들을 음지에서 양지에서 조금 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기 위한 뭐 이렇게 방법인 거잖아요. 이런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오면 안 돼야 하면 안 되는 일인 건 맞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터널에서 다시 나온 친구들이 이 일로 인해서 다시 또 어둡게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심정은 이해는 가요. 나는 당한 사람인데 매번 텔레비 틀 때마다 걔가 나와서 웃고 떠들고 돈도 많이 벌어. 열받긴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라는 거잖아요. 왜 가해자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까? 얘네들의 그 생각은 뭘까가 궁금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약간 비행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도 맨날 뭐 상담 전화하고 뭐 이제 상담을 받아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친구들은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남들한테 좀 주목받고 싶은 그런 네네. 생각. 그러다 보니까 친구를 만약에 때렸어. 그럼 뭔가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 바빠가지고 사랑 못 받으면 좀 밖으로 돌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친구들 어울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년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환경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그 아이들이 저렇게 되는 어떤 인과적인 맞아요. 게 있어요. 분명히 네. 있잖아요. 인과관계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피해자의 입장으로 얘네들은 왜 이럴까요라고 하니 이제 가해자 그 말하자면 피해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가끔은 보지만 이 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걔가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이거를 해주면은 풀린다라는 말이 이제 그거를 원한다. 같이 이제 나한테 사과를 해주는 게 원한다. 진심 어린 사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못돼 우리 덕을 노려놨던 그런 사람의 품성이 아니라 그 우리가 한때 잘못된 어떤 그 표현 방법들과 이런 걸로 인해서 있었던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이게 좀 서로 터놓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당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자기가 당했던 또 다른 자기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지만 가해를 했던 그 친구 자체도 사실은 또 다른 폭행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은 피해자인 경우고 서로 터놓으면 훨씬 더 이제 좋은 관계성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피해자들이 괜찮을까? 나한테 가해를 한 그 아이도 똑같은 폭력의 피해자다라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걔가 강하고 왜 못 대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군가는 언제나 쟤는 왜 저럴까로 가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일들을 반복할까라는 거에 하면 걔도 내가 당했던 똑같은 일이던 아니던지 간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당하던 애고 그 애가 표출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은 본인한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친구들이 많은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이제 주변 친구들한테라도 나 이렇게 강한 애야. 나 쟤 저렇게 때렸어. 나 되게 무서워해.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좀 부각시키려는 마음이 아닐까. 그러니까 봤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거나 이런 친구들이 학폭하는 애들이 약간 그래서 아까도 황영 씨나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성인이 된 후에는 그거를 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이 때 친구들의 문제가 그건 것 같고 사랑을 많이 못 받았고 분명 가정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인 것 같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도 우선 그렇게 한번 먼저 생각하긴 쉽진 않겠지만 내가 이제 힘든 게 있으니까 그랬을 때 대부분 또 저렇게 피해자들은 또 부모님한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는 게 전 필요한 게 또 부모님들 자체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화내시고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이제 뭐 경찰서 선고한데 이게 아니라 어른들이 이때는 필요한 게 그 친구를 가서 먼저 안아줘야 되고 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엄마한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걔네 집 어디야 끌고 가면 사실 그 아이들은 또 그게 무섭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보복을 당하니까. 그랬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엄마한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럼 그 친구 한번 만나보자 하고 그 엄마가 그 가해자 아이한테 먼저 좀 그렇게 안아주면서 포용하면서 걔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먼저 물어봐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성인들 어른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요. 우리 PD님이 이 사연의 저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뭐. 저는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저의 생각인 거예요. 학폭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어쨌든 그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가해자들이 왜 이런 반복을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봤을 땐 그런 사랑이 부족한 친구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친구 역시 지금 피해자 역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긴 어렵겠지만 우선은 제가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또 약간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왜 보면 아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놀던 친구들이 학폭하고 이제 좀 그렇게 학교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착하다고 했던 것도 사람 본성은 정말 다 착하거든요. 사실 보면 되게 좀 우리 여기 뭐 지금도 학교에 다니는 애들 보면 좀 화장 짙게 하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기본으로도 있고. 근데 그런 애들이 다 저렇게 못되고 막 때리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사람 본성 자체가 저는 본성 자체가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내용에 충실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한번 그러면은 제재를 당했어요. 이렇게 황영웅 씨 같은 경우를 만일에 이제 예를 들자면 그 사연이 딱 떴을 때 모든 방송들이 막 이러면서 이게 하차를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차를 하면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여기는 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 되는데 다시 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왜 이러느냐 이건데 그거는 어떻게 근데 생각하세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오히려 우리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린 학생들이 14세 미만인가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소년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구속이나 이런 게 안 되고 전 그게 잘못됐다고 사실 봐요. 이제 요즘 애들은 그런 것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폭력이나 안 좋은 행동인 걸 알면서도 나 이거 뭐 법으로 문제될 거 없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영씨 같은 것도 문제가 됐던 게 만약에 또 방송에 나와 그럼 아이들은 학폭에 대해서 또 더 아무 의미 없이 활동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학교 폭력이 있으면 차라리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아까 사실 뭐 말로 풀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추상적인 얘기고 이걸 하면 너네 이렇게 돼. 만약에 학교에 대해서 퇴학을 당한다거나 좀 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은 아직 성장이 덜 됐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의 앞날을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어려운. 근데 뭐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를 조금 서두에서도 하긴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생각이 틀린 게 분명히 그 뭔가가 앞에 나와 있는 공인의 연예인이 입장으로 있었을 때 나중에 그 사연들이 그 피해자들이 해가지고 일단 제재를 저는 사회적인 제재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렸어. 활동을 못하고 어쨌건 그 다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그 다음에는 뭐 그게 어디 구치소에 들어가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정도까지는 내려갔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땐 그게 물리적인 그냥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가 또 고개 디밀고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그게 직업이었고 다시 살기 위해서 그 사람 나온 거고 그러고 나와서 만일에 그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걸 받아줬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정말 받아준 걸로 된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일생을 그 일에 일사부재리라고 그러나 그 한 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평생을 나오면 안 된다. 전 또 이건 좀 얘기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거를 만일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생각해 내가 당한 거는 학폭이고 이거 했던 애가 계속 나오는 게 이건 싫어. 그러면 음주운전, 폭행 사건, 방송 제재를 뭐 마약 사건 그리고 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찾아보면은 너무 유명하게 잘 나오는 사람들이 한때 생각해보면 미성년자 저기였던 애들 이거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몰랐으니까는 그냥 봤다라고 내 자신도 넘어가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 번씩은 다 꼬꾸라졌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게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줘야 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성까지 다 꿰뚫어 볼 수는 없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앞에 있었다가 만인들한테 지탄을 받고 꼬꾸라졌으면 저는 한 번은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이 다시 뭐 실패를 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얘가 다시 올라오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게 아니라 걔네는 이제 이렇게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대체 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전 그래서 아까 말한 게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걸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지금 황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아까 조아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긴 하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었다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평생을 갖고 가야 되는 꼬리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고 황영은 씨 지금 하도 어머니 팬들이 많으니까 그걸로 그러잖아요.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네가 따 당했지 이렇게 피해자의 입장으로만 하는데 그렇게 봤다가는 지금 학교 폭력도 심한 상황에서 너무 그게 또 너무 아무렇지 않게 될까 봐. 근데 확실한 건 이게 효과가 있기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온대요. 정말 그런 일들이 당한 애들이 이렇게 괜찮지 왜 우리
인터넷에 그런 사연들 봤잖아요. 그 가끔 어디 네이버판 뭐 이런 데들 나온 내용 중에 전화가 온대요. 학폭을 자기한테 학폭을 했던 애가 살짝 떠보는 것처럼 뭐 이러는데 이제 그 피해자였던 애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지 풀리는 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명해지지 마세요. 그 가해자분들이 맞아요. 너무 유명해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유명해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꼭 맞아요. 치러야 되고 돈을 그만큼 받고 유명세를 받았으면 받는 혜택이 있으면 그 혜택에 대해 지불해야 되는 값이니까 그거는 견뎌야 되는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저는 어쨌건 이게 효과가 좀 있어서 실제로도 학교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생각해 보면 자기 노래할 거야 뭐 할 거야 운동부 뭐 이런 연예인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러는 친구들 중에 약간 불량한 친구들은 좀 많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내가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이런 걸로 보면은 조금 조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라도 좀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지금 이 사연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데 우리 이제 다음에 만날 때까지 우리 또 어떻게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우리 작가님. 계획은 항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자. 다음에 만날 때까지 또 주아님이 안 계시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의 소망입니다. 정말 저 능력 많으신 분들이 해주신다면 좀 더 고민을 잘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맨날 부족한데도 이렇게 말해주시니 감사드리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 인천튜브 분들도 제가 부족한 거 많은데도 이렇게 날로 이렇게 구독자도 계속 늘고 있잖아요.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함께 오늘도 많은 고민 들어주신 고민 같이 아마 해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아마 속으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주셨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고민을 이제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니까 너무 여기에만 이제 힘들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